흔들릴 때 나만의 나침반을 세우는 법.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으로 읽는 인도자의 의미. 살다 보면 누구나 길을 잃는 순간이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마음속에서는 자꾸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이 맞는 걸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가다 보니 정작 내가 원하는 건 뭔지 모르겠다는 생각.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가 정답을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느 쪽이 손해보지 않는 길인지,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 가능하면 확실하게 말해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의 답을 따라갈수록 마음이 더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내 삶에 그대로 맞지는 않습니다. 조언은 그럴듯한데 막상 따라하려니 어딘가 불편합니다. 누군가가 정해준 길로 걸어가는데 발끝이 자꾸 무거워집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서 데미안이라는 인물은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합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삶의 정답지를 건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대신 살아주지도 않고 대신 선택해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데미안은 싱클레어가 믿어온 기준을 흔들어 놓습니다. 네가 당연하다고 여긴 것들이 정말 네 생각이었는지, 네가 옳다고 믿어온 것들이 정말 네 안에서 나온 기준이었는지, 네가 두려워하는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인지 다시 보게 만듭니다. 좋은 인도자는 길을 대신 정해주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내가 남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해주는 사람, 내가 붙잡고 있던 기준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걸 보게 해주는 사람,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안에서 방향을 찾도록 조용히 물러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인도자에 가깝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목소리를 듣습니다. 부모의 말, 직장의 기준, 친구의 조언, 세상의 유행,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의 모양. 이 목소리들은 때로 필요합니다. 혼자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그 목소리들이 너무 커진다는 데 있습니다. 남들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길처럼 느껴지고 남들이 별로라고 하면 내 마음도 흔들립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렇게 오래 살다 보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데 기준은 늘 바깥에 있습니다. 정우 씨도 그랬습니다. 정우 씨는 오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까 말까 몇 달째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특별히 싫은 건 아니었습니다. 월급도 꼬박꼬박 나왔고 사람들도 아주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버틸 만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출근길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지하철 문이 열릴 때마다 한숨이 먼저 나왔고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쳤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있어도 집중이 안 됐고 퇴근 후 집에 와도 하루가 끝난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 조금만 쉬면 괜찮아지겠지. 다들 이렇게 사는데 나만 유난 떠는 건 아닐까.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마음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정우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때 회사를 왜 그만둬?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다른 지인은 반대로 말했습니다. 인생 짧다. 하고 싶은 거 해. 안 맞으면 나와야지. 또 누군가는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라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가족 생각을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문제는 다 맞는 말이라서 더 헷갈렸다는 겁니다. 버티라는 말도 맞고 나오라는 말도 맞고 현실을 보라는 말도 맞고 자기 마음을 따르라는 말도 맞았습니다. 정우 씨는 조언을 들을수록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전에 함께 일했던 선배를 만났습니다. 정우 씨는 선배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저 회사 그만둬도 될까요? 선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참 듣고 있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거야? 아니면 지금의 너로 더는 살고 싶지 않은 거야? 정우 씨는 그 말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동안 그는 회사를 그만둘지 말지만 생각했습니다. 퇴사냐 잔류냐, 이직이냐 버티기냐, 손해냐 기회냐. 그런데 선배의 질문은 조금 달랐습니다. 문제는 회사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정우 씨가 정말 괴로웠던 것은 자기 삶의 방향을 계속 남의 평가에 맡겨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윗사람이 좋게 보면 안심했고, 동료가 앞서가면 불안했고, 가족이 걱정하면 죄책감을 느꼈고, 친구가 부러워하는 선택이면 괜찮은 길처럼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신중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계속 남의 눈빛을 나침반처럼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선배는 정우 씨에게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만둬, 버텨, 이직해 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 하나를 남겼습니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 뒤에 남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생각해봐. 정우 씨는 그날 집에 돌아와 처음으로 퇴사 여부가 아니라 자기 기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싶은가? 무엇까지는 견딜 수 있고 무엇부터는 나를 망가뜨리는가? 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되 돈 때문에 어디까지 나를 밀어둘 것인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실망시키는 일인가? 답이 바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대신 결론을 내려주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안에서 질문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하는 일도 이와 비슷합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싱클레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습니다. 네가 배운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구의 것인가? 네가 두려워하는 세계는 정말 두려워해야만 하는 것인가? 내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왜 그렇게 쉽게 외면하는가? 그 질문들이 싱클레어를 흔듭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무너뜨리기 위한 흔들림이 아닙니다. 잠든 감각을 깨우기 위한 흔들림입니다.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도 이런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내 편만 들어주는 사람도 고맙습니다. 속상할 때는 그런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 말을 듣고도 쉽게 맞장구 치지 않는 사람, 내가 피하고 있는 질문을 조용히 건드리는 사람, 내가 억울하다고만 말할 때 그 안에 두려움은 없는지 묻는 사람, 내가 남 탓만 하고 있을 때 내 몫의 선택은 어디에 있었는지 보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때로 불편합니다. 나를 무조건 달래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고 싶은 말만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든 핑계 뒤에 숨어있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래서 필요합니다. 좋은 인도자는 내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그 감정에 내가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내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내가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돌지 않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기대고 싶어 할 때 손을 내밀지만 끝내는 내 두 발로 서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언젠가부터는 자기 안에 그런 목소리를 키우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누군가가 나를 깨워줍니다. 하지만 계속 누군가의 말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줘야만 괜찮은 선택이라면 나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허락해줘야만 움직일 수 있다면 내 삶의 운전대는 아직 내 손에 없습니다. 누가 옳다고 말해줘야만 마음이 놓인다면 나는 아직 내 기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침반은 길을 대신 걸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방향을 알려줍니다. 나침반이 있다고 해서 길이 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가 올 수도 있고 돌아가야 할 수도 있고 중간에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침반이 있으면 한 가지는 달라집니다. 남들이 뛰는 방향으로 무작정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큰 소리로 말한다고 해서 그쪽이 꼭 맞는 길이라고 믿지 않아도 됩니다. 잠시 흔들려도 다시 돌아볼 기준이 생깁니다. 사람에게도 그런 내면의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그 나침반은 거창한 신념일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싶은가? 어떤 성공은 가져도 괜찮고 어떤 성공은 가져도 나를 잃게 만드는가? 어떤 관계는 지켜야 하고 어떤 관계는 멀어져야 하는가? 어디까지는 배려이고 어디부터는 나를 지우는 일인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까지 이룰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쌓이면 조금씩 자기 기준이 생깁니다. 처세라는 것도 결국 여기서 시작됩니다. 처세는 사람들 눈치를 잘 보는 기술만은 아닙니다. 분위기를 읽는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침묵도 필요하고 상황에 맞게 움직이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준이 없는 처세는 금방 비굴해집니다.
상대가 강하면 맞추고 분위기가 바뀌면 말을 바꾸고 손해볼 것 같으면 마음에도 없는 선택을 하고 인정받고 싶어서 점점 자기 생각을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자기 기준만 앞세우고 아무것도 살피지 않는 사람은 고집스러워집니다. 그러니 필요한 것은 둘 사이의 균형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보되 거기에 완전히 끌려가지는 않는 것. 타인의 조언을 듣되 마지막 선택은 자기 안에서 확인하는 것. 관계를 소중히 여기되 관계 때문에 자기 삶을 통째로 내주지는 않는 것. 이것이 어쩌면 삶의 후반으로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처세일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는 틀려도 다시 시작할 시간이 많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살아온 뒤에는 선택 하나에도 많은 것이 따라붙습니다. 쌓아온 자리, 오래된 관계, 가족의 기대, 경제적인 현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 그래서 더 쉽게 흔들립니다. 이제 와서 바꾸는 게 맞을까? 남들은 어떻게 볼까? 괜히 욕심내는 건 아닐까? 안전한 길을 버렸다가 후회하면 어쩌지?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무모함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겁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자기 안에서 확인된 기준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선택을 하려는가? 두려움 때문에 남는 것인가? 책임 때문에 남는 것인가? 도망치고 싶어서 떠나는 것인가? 더 정직하게 살기 위해 떠나는 것인가? 남에게 괜찮아 보이기 위한 결정인가? 내 삶을 조금 더 바르게 세우기 위한 결정인가? 이 질문을 피하지 않을 때 선택은 조금 단단해집니다. 정답을 맞추는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손해가 전혀 없는 선택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남의 목소리에 휩쓸려 떠밀린 선택은 아니게 됩니다. 데미안의 데미안은 그래서 한 사람이라기보다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삶에도 데미안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나를 멈추게 할 때, 오랫동안 당연하다고 믿은 생각에 금이 갈 때, 남의 기대에 맞춰 살던 내가 처음으로 나는 정말 이걸 원하는가 묻게 될 때, 그 순간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나쁜 것도 아닙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기준이 무너진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남의 기준이 벗겨지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붙잡은 것이 정말 내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사랑받기 위해 배운 대답이었는지 안전해 보이기 위해 고른 길이었는지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좋은 인도자는 그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답을 대신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신 받은 답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이 내려준 결론은 어려운 순간이 오면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스스로 묻고 고민하고 책임지며 얻은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그 기준은 완벽하지 않아도 내 것이 됩니다. 살면서 우리는 여러 번 길을 잃을 겁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일 때문에 지치고, 돈 때문에 불안하고, 나이에 떠밀리고, 남들의 속도에 마음이 급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누군가가 나타나 정답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질문을 품는 힘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이 선택을 하려는가? 이 길을 계속 가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내가 정말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 남아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덜 휩쓸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다만 흔들릴 때마다 남의 손에 전부를 맡기는 사람이 있고 흔들림 속에서도 자기 안의 방향을 다시 찾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미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도자는 후자의 길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편안한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잊고 있던 질문을 되돌려주는 사람. 나를 대신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의 나침반을 다시 보게 하는 사람. 고전이 필요한 밤. 당신의 삶에는 어떤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고 있나요? 그 목소리는 정말 당신의 마음에서 나온 것인가요? 아니면 오래도록 남의 기대를 따라가다 내 목소리처럼 익숙해진 것일까요?